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바입니다. 요즘 경기권이 상당히 시세 면에서 부쩍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1차 하락 시기의 모습을 그대로 재방송하고 있죠. 꼭 케이블에서 전원일기 주구장창 틀어대는 것과 비슷하게 아주 유사한 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11월 말 그것도 수도권 경기권 아파트 움직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역시도 확률이라는 숫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 범위를 정해 놓을 수 있고요. 그러나 모습은 비슷하겠지만 강도,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건데 2차 하락장은 1차 하락 시기보다 훨씬 강력한 한 방이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향해 날아드는 화살이 불화살이야. 그냥 하나가 꽂히면 주변을 삽시간에 태울 만한 화력으로 번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든 지표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정도로 집값을 한 올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릴 기세의 화염방사기 수준. 당장 경기권 일주일 거래만 봐도 느낌적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50% 선에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 5억 이상 폭락,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도 아슬아슬하죠. 4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한창 서울 편입으로 들썩거리던 김포는 아무리 말로만 서울 편입을 외쳐도 기존 인프라는 그대로니까 아파트 하락세는 여전히 3억 이상의 낙폭을 보이고 있네요. 하남 역시도 낙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역시도 50% 이상이 폭락하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도 쪽을 중심으로 논현동, 청천동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1차 하락의 궤적을 그대로 경기권, 수도권이 답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12월 들어서는 하락세가 아주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역시도 집값 본좌에 앉아서 나머지 주변 성들이 무너지는 걸 끝까지 지켜보면서 마지막 수성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하락장은 강남과 경기권,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어. 동반해서 하락한다는 게 특징이죠. 강남 하락세가 유독 거세게 코너로 몰리고 있고요. 이렇게 강남이 일찍 조짐을 보이리라고는 잘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하락 추세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세울 집값센터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예상이 어긋나고 있는 거죠. 그만큼 2차 하락은 내년 상반기 다시 집값이 춤을 출 거라는 전망도 보기 좋게 비웃을 정도로 상당한 낙폭의 궤적으로 움직이게 될 건데요. 이렇게 경기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서도 여전히 분양시장은 이번 주 오픈을 한 곳들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 경기가 악조건이고 게다가 공사비 지수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대로 분양가에 녹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은 여전히 나름 의미 있는 가격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양가 고도를 턱없이 높인다는 건 그냥 수분양자가 모든 걸 떠안으라는 정가된 밀어붙이기식 분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나온 아파트들 한번 보세요. 혀가 끌끌끌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차지는 게 가격이 장난이 아니야. 먼저 서울에서 나온 소규모 단지 이름도 삼익더 랩소디입니다. 아무리 주상복합이라 하지만 분양가가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죠. 평수도 44제곱. 근데 분양가는 11억이 넘어가요. 아무리 주복이고 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강서구에 위치한 주복이 11억이라 상당히 뜨악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금 분상제 미적용 단지들은 대부분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무주택자들 대상으로 분양을 하는 게 아니죠. 일단 1차 분양 미달날 것으로 알고 무순위 선착순 돌려서 다주택자들이 물어갈 것을 알고 일단 분양가 세게 던지는 겁니다. 입지는 발산력이 초역세권인데 아무리 5호선 역세권 주복이라 해도 이건 가격이 너무 세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주변 대장단지를 할 수 있는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24평이 9억 9천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규모 단지가 과연 얼마나 생존 능력을 발휘할지가 의문이죠.
그리고 경기권으로 가보면 소사역 롯데캐슬이 오픈을 했는데 5구제곱이 거의 6억 중반, 84제곱이 8억을 훌쩍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는 16억까지 치고 나가고 있네요. 주변 시세 보시면 소사역 푸르지오가 9평에 7억 5천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요즘 분양가 트렌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로 나왔습니다. 소사역 푸르지오도 고점 대비 2억 정도 하락세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경기권 아파트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우중에 간간히 떨어지는 우박 소리가 나는데 그냥 뭐 사정없이 항아리 박살이 나는 것도 있고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데 이 정도 분양가에 나왔다? 참 문제가 있어 보이죠. 소사역 교통호재만 보기에는 대곡 소사선을 너무 과대 포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입지는 비교적 소사역과 가까운 편이기는 한데 이후 부동산 하락장이 상당 기간 길어질 걸 감안한다면 역시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았다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요즘 검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청약 선방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같은 검단이라도 분상제 미적용이 되어버리니 이런 검단의 가성비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5구제곱 5억대, 84제곱 7억대로 나왔어요. 확실히 분양가 상한제 컨트롤이 안 되면 검단은 전혀 실익이 없는 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어차피 인천 집값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검단이 아무리 청약 흥행을 이어간다 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진입 비용을 아끼느냐의 싸움인데 이 정도로 나와버리면 아무리 대단지라 해도 매력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완길역이 역세권이라 하지만 앞으로의 경쟁력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가격이 눈앞을 가리는데 이건 뭐 눈물이 눈앞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눈물 훔치고 스킵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같은 검단에서 오늘 똑같은 공고가 나왔는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입니다. 바로 제일풍경채 4차가 오픈을 했습니다. 항상 청약은 절대로 면도날 같은 예리함으로 손절을 하셔야 하되 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유심히 보셔라. 늘 부동산 하락기의 청약 쪽은 신중하게 손절과 익절을 제대로 엇갈리게 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하죠. 근데 뭐 이걸 굳이 묘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가격 태그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84제곱, 110제곱으로만 양대 산맥을 두르고 있고요. 84제곱은 4억대에서 5억 중반까지네요. 그래도 완길역 아파트보다는 가격대가 훨씬 유리하게 보이죠. 9평이 4억 5억대. 물론 예전보다 1억이 오른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110제곱은 6억대 중후반으로 가네요. 검단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비싸졌습니다. 공급 규모가 1048세대. 규모도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늘 분상제 아파트는 유심히 보셔라 입니다. 지금에선 청약은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진입 방법이기는 하나 그래도 우회로를 찾는다면 이렇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입지는 A22블록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학군이 촘촘하게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과도 그리 멀지 않은 직선거리 동선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슬쩍 스캔을 해보시되 아니면 바로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요즘은 아니면 정말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마음 돌려 세우기 필요한 때죠. 집을 사려는 것도 미친 짓처럼 보이는 시기 분명 맞습니다. 워낙 부동산 지표가 거의 뭐 날개 없이 추락하는 때이기 때문에 웨이팅이 가장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일정은 12월 7일에 시작이 되네요. 일단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청약 자체가 꺼려지는 건 이게 계약금은 치르겠는데 중도금, 잔금 넘어가면서 대출을 끼니까 요즘 고금리 그냥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두죠. 잘못 몰리면 그냥 은행에 묶여서 평생 월세 신세를 그대로 반세기 동안 이어갈 수 있는 혹독한 개인 삶의 질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당국에서도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 특히 제2금융권 이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을 대폭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채무액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죠. 새 출발 기금이 10월에만 4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연체율을 넘어서서 아예 빚 자체가 감당이 안 돼서 개인 회생 파산 신청과 비슷한 구조로 가는 건데 새 출발 기금 신청자가 이렇게 부쩍 는다는 건 당연히 자영업자 부채 비율이 상당 부분 엄청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금융위에서 이런 방안이 나올 정도인데 그러나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연체 문제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해소 방안을 내놓기에도 정부에서 내놓을 만한 자금 부분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겁니다. 워낙 경제 선순환 구조 자체가 기금을 대폭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거고요. 주담대를 시작으로 개인 영업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채 문제는 아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 PF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권이 이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제2금융권의 PF 부실 논란과 더불어서 시중은행은 역으로 해외 투자 자산이 중국 쪽 자본이 경제 침체라는 본격 디플레이로 이어지고 있어서 자본시장의 수익률은 중국 경기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은행이 이자 수익으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자금 모두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를 해서 굴리고 있었던 거고요. 마침내 중국 경제가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니까 ELS 수익률이 훅 떨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제2금융권은 부동산 PF, 시중은행은 해외 투자 부실 논란에 묶여 있어서 자칫 홍콩 쪽 ELS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엄청나게 농후해 보입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국민은행이 6조 원, 신한이 2조 정도,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이 얽혀 있는데 이거 잘못 물리면 그냥 탈탈 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벌어들인 이자 수익률은 고사하고 은행 자체의 위기로 전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전체 분위기를 보시면 그냥 서라운드야, 서라운드. 빨간불이 쫙 깔려 있잖아. 어디 하나 그냥 정상적으로 선순환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건 경영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관리. 그것도 극도의 위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청약시장은 절대 조심하시되 분상제 아파트만 보시고요. 이것도 아니다 싶으시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해답입니다. 상반기 다시 정책 대출 풀린다고 집값 올라간다고 팔푼이처럼 방방 날뛰는 분위기에 휩쓸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분양시장이 지금 완전 양갈래로 갈라졌는지는 초반에 말씀드린 가격대만 봐도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금융권도 상당히 물려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 잘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젠 경기권,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엄청난 낙폭의 하락이 시작됐고 동시에 전례가 없었던 강남권도 같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요하지 않고 분명한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죠. 분상제 아파트 잘 살피시고요. 특히 금융권에서의 금리 낮아진다고 대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금융시장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니까 절대로 손해보는 일 없이 앞문, 뒷문 철저하게 단속하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